이 새해가 되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죠. 생활건강 나우. 오늘은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의료보건 정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항목들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등 유용한 정보들이 참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2015년 의료 분야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언급한 대로 2015년 달라지는 것 중에 눈에 띄는 것이 비급여 부분을 적극 개선한 겁니다. 이 병원을 이용할 때 부담이 많이 덜어졌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 개선되는 3대 비급여 부분 어떤 것들인가요? 예, 선택진료비와 상급병 진료, 그리고 간병비, 이걸 3대 비급여라 부르는데 이 부분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국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년 2월에 저희가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선택진료비는 계속 건강보험을 적용시킴으로써 선택진료 비용 자체를 줄여나갈 생각이고, 간병은 별도 간병인 없이 병원의 간호인력이 간병까지 포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상급병 진료는 일반 병상을 확대해서 원치 않은 상급병 실 이용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가 변하게 되는 건데요. 무엇보다 포괄 간호 서비스를 통해서 간병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는 게 반갑습니다. 이 포괄 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보호자가 전혀 상주할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존의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간병인을 두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간병을 해야 되는데 포괄 간호 서비스는 간호사들을 대폭 확충해서 간호사가 이런 간병 서비스까지 모두 제공하고 보호자분께서는 간병을 하실 필요가 없는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실 가족이 아프면은 아픈 사람도 고생이지만 가족들이 더 수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간병비 부담은 얼마나 줄게 되는 걸까요? 지금 간병인을 고용하시면은 하루 평균 한 8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지금 포괄 간호 서비스 병동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현재 입원료 내시는 데에서 하루에 한 5천 원에서 6천 원 정도를 더 부담하시면 병원의 간호 인력들이 그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간병비 부담이 약 한 80% 정도 이상 줄게 됩니다.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거의 10분의 1 정도 비용이 줄어든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전문 간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병원에서나 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 금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 중소병원부터 이 포괄 간호 서비스를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울과 대학병원을 제외하고 지방에 있는 병원 종합병원급에서 포괄 간호 서비스 병원들이 확대되기 시작할 거고, 이 병원들의 명단들은 저희가 쭉 모집을 한 이후에 공개를 하게 될 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아니면 각 지역에 있는 보건소 홈페이지 혹은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안내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네, 빠르게 확대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선택 진료비와 상급 병실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선택 진료비의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서 그냥 환자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선택 진료를 하거나 또 병실이 없다고 해서 그냥 상급 병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도 개선이 되면 환자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저희가 2014년 작년이 되겠네요, 이제. 작년에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대폭 낮춘 바가 있습니다. 선택진료비는 평균 한 38% 정도 비용을 줄여놨고요. 상급병실은 4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해서 평균 한 16% 정도 더 부담이 낮아졌습니다. 금년에는 선택진료 의사 수 자체를 좀 줄여서 대학병원의 경우에 원치 않는 선택진료 의사를 강제로 선택하는 현상을 좀 완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급병실의 경우에도 이 대학병원의 경우 70%까지 6인실, 5인실, 4인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해서 한 15%가량 비용이 아마 줄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선택 진료비의 경우 그 모든 진료 과목으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병원별로 80%까지 선택의사를 지정하게 돼 있어서 병원에 가시면은 비선택의사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 저희가 이거를 65% 정도로 줄이게 돼서 적어도 3명 중에 1명 의사는 비선택의사가 되게끔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어르신들에게 반가운 소식도 보입니다. 틀니나 임플란트 치료 부담이 상당했는데요. 이것도 줄어든다고요. 예. 작년에 저희가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임플란트를 보험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한 120에서 150만 원 정도 임플란트 비용을 내셨어야 되는데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대략 60만 원 정도만 내시면 되는 쪽으로 부담을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노인 틀니도 마찬가지로 75세에 대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금년 7월부터는 70세 이상으로 다시 적용 연령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0에서 75세 사이에 있던 노인분들도 임플란트와 노인 틀니가 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임플란트라는 게 그 선택 범위도 상당히 넓고 시술 범위도 넓습니다. 그 모든 치아에 대해서 횟수 이런 거 상관없는 건가요? 지금 횟수는 두 개까지 저희가 건강보험을 적용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치아에 대해서는 아마 앞니를 빼고 다 보험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금니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고 다만 어금니에 임플란트 시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앞니까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새해부터는 이제 병원 이용 부담이 많이 덜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건강한 게 최우선이겠죠. 이 새해가 되면서 올해 유난히 금연 계획하신 분들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금연 관련 치료제의 경우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담배값이 인상되면서 아마 금연을 하시려는 분들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빨리 2월부터는 이 병원에서 금연 치료를 받는 분들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지원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주 정도의 기간 동안 상담과 금연 보조제를 쓰는 비용들을 건강보험에서 한 30에서 70%가량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금연 보조제의 경우에는 4주 이내 처방을 받으면서 계속 복용하실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니코틴 패치나 껌, 사탕, 치료 약품 등 다양하기 때문에 이 종류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예정입니다. 네. 유용한 정보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밖에 알아두면 좋은 2015년 의료 정보가 있다면 소개를 또 해주시죠. 저희가 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1월 말쯤에 중기보장성 계획이라 그래서 2014년에서 18년까지 건강보험을 얼마나 더 강화시킬 건지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다양한 부분들이 담기게 될 건데요. 특히 금년의 경우에는 호스피스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좀 적용시켜서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의 환자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내용이나 혹은 외상센터에 대해서 중증 외상 환자분들의 본인 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내용들이 같이 담기게 될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또 1월 말에 또 한번 크게 발표될 예정이라서 그때 좀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작정 병원으로 찾아가면 되는 게 아니죠? 임플란트는 병원에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시면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등록을 해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단에 사전에 전화를 하시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병원에 가셔서 공단에 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네,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고요. 더 많은 분들이 의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정책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과 함께했습니다.